유감의 첫 회였던 독방은 지하철 승무원들에 대한 이야기였다. 처음 들어가 본 승무원실은 정말 감옥의 독방처럼 좁고 어두워서 두 사람만 들어가도 불편할 정도였다. 가끔 승강장에서 몇몇 사람들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그럴 때마다 승무원 아저씨는 매우 긴장하시곤 했다. 자기 혼자서 승객의 안전을 신경 쓰면서 정시에 열차를 출발시켜야 했기 때문이다. 특히 사상사고를 겪은 몇몇 동료 승무원들은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자살을 하기까지 했다. 지하철 1인 승무제는 승무원의 정신 건강을 그리고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그리고 1년 후, 당시 독방의 주인공이었던 이명구 씨를 다시 만났다. 아저씨는 개화선역의 지부장이 되어 있었다. 이젠 직접 지하철을 운행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1인 승무제는 계속되고 있었고 승무원들을 관리해야 하는 아저씨는 여전히 그것을 걱정하고 있었다. 작년 8월 이후에도 공황장애 산재 판정 받으신 분이 한 7, 8분 되거든요. 2004년 7월 1일부로 조일제를 시행하라는 명령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노사가 합의가 아직도 안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인원 충원이 없고 지금 그러니까 휴가를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원이 없어가지고 무척 혼자 한다는 게 부담감이 많이 갑니다. 그 조그마한 협소한 공간에서 그러니까 승객 적어도 한 1000여 명의 승객을 갖고 모시고 운행한다는 게 그러니까 차를 타기 전날부터 이렇게 부담감이 가죠. 입사를 하고 제가 열차 운전을 한 5년 좀 넘게 했는데 많은 부분 신경질적으로 변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저 스스로도 이제 제가 좀 불안한, 그러니까 저 스스로 저를 이해 못하겠던 그런 행동들이 가끔 해요. 도시철도공사에서는 스크린도어 설치와 안전요원 배치로 1인 승무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스크린도어는 역사수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안전요원들은 교육이 되지 않은 비정규직 노동자나 공익근무요원들이어서 큰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한다. 그들은 거의 아르바이트 형식이고 거의 형식적인 수준이죠. 그들은 전혀 못합니다. 할 게 없어요. 정말로 기관사들이나 영무원한테 도움을 준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희가. 직접 일을 하고 있는 기관사에게는 평생의 어떤 씻지 못할 병과 아픔을 주고 신경정신 질환이라는 아픔을 주고 그로 인해서 시민들의 안전을 진짜 극도로 위협을 받게 되는 이 지하철 1인승 문제는 반드시 고쳐져서 지하철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되고 정말 우리가 노동자인데 정말 이건 건강권의 문제는 우리 삶의 문제거든요. 삶의 질. 근데 우리가 건강권에 가지고 한 3년 정도 투쟁을 했는데 솔직히 요원해요. 우리가 투쟁밖에 없는데 지금까지 해결된 건 거의 없고 단지 이렇게 산재 처리 받는 거 그런 거밖에 안 나타나니까 아직은 막막한데 근데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죽는데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건강하게 일할 권리를 찾는 노력이 더 절실히 요구할 따름입니다. 아저씨는 인터뷰를 마치고 다시 도시철도 회사 측과 교섭을 하러 가셨다. 그는 1인 승무제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싸워 나갈 것이다. 청계천 주변에 있었던 도깨비 시장이 어디로 갔을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2004년 유감 2화 도깨비의 꿈.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도깨비 시장이 풍물 벼룩시장이라는 이름으로 동대문 운동장으로 옮겨갔고 그 환경이 매우 열악하다는 사실을 알려주고자 했다. 예전만큼 이제 손님들이 눈에 띄질 않으니까 나도 이제 여기 찾느라고 한참 동안 몇 개월 후에 가장 문제시되는 점은 서울시가 약속한 시설 정비와 홍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어디로 들어와서 얼른 나갈지도 모르고 문도 몇 개 없고 이쪽 하늘에 이렇게 가면 길이 몇 개 있고 나가는 길도 없고 정말 이런 입장이라고요. 왜?
장소는 좁은 데다가 장소는 좁은 데다가 장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많이 들여놓고 공간이 없으니까. 하지만 당시 풍물시장 상인들은 도깨비 특유의 힘과 희망으로 동대문 풍물시장의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겠다는 자신감을 보여주기도 했다. 올해 10월 1일 청계천 물이 다시 흐르면서 언론은 청계천의 성공적인 복원과 시민들의 열띤 호응을 앞다투어 보여주기 시작했다. 하지만 동대문 풍물시장에 대한 소식을 찾아보기는 힘들었다. 그래서 다시 찾아가 본 동대문 풍물시장. 그런데 우리의 걱정을 비웃듯 동대문 풍물시장은 긍정적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먼저 그들의 가장 큰 소망 중 하나였던 차양막 공사가 완성되어 있었다. 유명 가수를 홍보대사로 임명하며 정기적인 공연을 여는 등 활기띤 모습이 보이기도 했다. 그냥 비가 오면은 그냥 우천시에 못 타고 손님도 못 다니고 또 물건도 베리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이렇게 얼마씩 모아서 했어요. 한번 뭐 보다가 이제 물건 관리도 그렇고 또 아무래도 우리 오시는 손님들이 비도 좀 덜 맞고 하니까 훨씬 나아졌다고 봐야죠. 예. 손님의 수도 눈에 띄게 늘어 있었다. 여기저기에서 흥정이 이뤄지고 있었고 젊은이들의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다. 혹시 뭐 산 거 있으세요? 좀 보여줄 수 있어요? 잠깐. 어떤 건지 좀 소개 좀 해주세요. 이거는 그냥 길 가다가 마음에 들어서 5,000원 주고 샀어요. 군복인데 잘만 고르면 이제 박리담에나 아니면 싼 가격에 이제 가져갈 수 있고 이제 또 잘못 고르면 이제 비싼 가격에 가져가는. 하지만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이 남아 있었다. 풍물시장을 철거해 상인들을 몰아내고 공원을 조성한다는 서울시의 계획은 여전히 추진 중이었고 현재의 풍물시장을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는 시민도 찾아볼 수 있었다. 저쪽에 황학동 시장 이쪽으로 들어온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청계천 공사하면서. 그러니까 그때보다는 그때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이제 시장 분위기가 나죠. 예, 거리에서 벼룩시장 분위기가 안 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업자들도 장사가 안 된다고 그럴 거 옛날보다. 그래도 우리는 시장의 희망적인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다. 특히 청계천 복원을 기념해 11월 26일에 열리는 위아자 나눔장터 행사가 치러짐으로써 상인들이 그들의 고향, 그리운 청계천과 다시 만날 날이 온 것이다. 그들과 청계천 복원 사업과의 깊은 악연이 끊어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이다.